오늘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준호의 작은 용기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릴게요.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아침 남편이 신문을 들고 와서는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여보, 나왔어. 정말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온 식구가 마루로 모여들었어요. 신문 지역판 일면에 큼직하게 기사가 실려 있었거든요. 제목이 초등학생의 용기 있는 제보, 부정 납품, 적발이었어요. 기사에는 준호가 보낸 편지 내용과 사진들이 자세히 실려 있었어요. 기자가 준호의 제보를 받고 직접 추가 취재까지 했더라고요. 한 빚제분의 물량 바꿔치기 현장을 몰래 촬영하고 관련 업체들과의 리베이트 의혹까지 파헤쳤어요. 와, 내 이름이 신문에 나왔어. 준호가 신이 나서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이렇게 크게 나와버리면 한 빚제분에서 우리한테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걱정은 기우였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이 벌어졌거든요. 신문 기사가 나간 당일 오후 갑자기 집에 전화가 왔어요. KBS 지역 방송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KBS입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초등학생 제보 건으로 전화드렸는데요. 혹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 다음 날 기자와 촬영팀이 오기로 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준호에게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내일 방송에 나가게 생겼다. 무서우면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준호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나는 안 무서워요.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 한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다음 날 오후 정말로 KBS 기자와 촬영팀이 왔어요. 카메라와 각종 장비들을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어요. 인터뷰는 우리 집 마당에서 진행됐어요. 기자 아저씨가 준호에게 질문을 했어요. 준호 학생, 어떻게 이런 일을 발견하게 되었나요? 저는 그냥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에 봤어요. 한 빚제분 트럭에서 밀가루 포대를 다른 트럭으로 옮겨 싣는 걸요. 처음에는 그냥 일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상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게 된 건가요? 네. 우리 할아버지 재분소가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기자가 또 물었어요. 무섭지 않았나요? 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나쁜 일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게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5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하셨는데 나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때 준호가 한 말이 지금도 제 가슴에 생생해요. 그리고 학교 친구들이 나쁜 밀가루로 만든 급식을 먹는 건 정말 안 좋잖아요. 어른들이 거짓말하면서 돈을 벌면 안 돼요. 그 순간
촬영하던 스태프들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하고 정의로웠거든요.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가 저희에게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셨네요. 이런 용기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우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와서 함께 뉴스를 봤어요. 준호가 화면에 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리 동네에서 이런 영웅이 나오다니. 준호가 정말 대단하네. 역시 박 씨 집안 아들이야.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시아버지께서도 흐뭇해 하셨어요. 우리 손자가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네. 하시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뉴스가 나간 다음 날부터 전화가 계속 왔어요. 서울의 중앙방송사들, 신문사들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쳤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응원하는 편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준호 학생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도 준호처럼 정의로운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편지들을 읽으며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 준호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거였어요. 준호의 제보와 기자들의 추가 취재를 바탕으로 한빛제분의 부정 납품 의혹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정말 끝장이다. 남편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정부 기관에서 나섰으니까 한빛제분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준호가 찍은 사진들과 기자들의 추가 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거든요. 한 달 후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한빛제분은 정말로 관공서와 학교에 품질 좋은 제품으로 계약해놓고 실제로는 싸구려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어요. 그 차액을 자신들이 챙기면서 관련 업체들과 리베이트까지 주고받고 있었던 거죠. 결국 한빛제분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받게 됐어요. 또한 그들이 부당하게 차지했던 납품 계약들은 모두 취소되었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한빛제분과 계약했던 관공서와 학교들에서 우리 제분소로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계약하고 싶습니다. 이번 일로 알게 됐는데 역시 오랫동안 정직하게 해온 업체가 믿을 만하더군요. 하루 종일 전화가 울렸어요. 기존 거래처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곳들에서도 계약 문의가 들어왔어요. 정의로운 아이가 있는 집안의 제분소라는 소문이 퍼져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곳에서 우리 밀가루를 찾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께서는 이런 일이 다 있나 하시며 감개무량해 하셨어요. 5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제 앞에 앉으시더니 두 손을 꼭 맞잡으셨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제가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더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순간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37년을 시집살이 하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너의 준호가, 우리 준호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해낸 건 다 너 덕분이야. 내가 그 아이를 잘 키웠기 때문이고, 내가 그 아이의 용기를 지지해줬기 때문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못났다. 너의 진짜 마음을 몰라봤어. 너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였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제가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쌓였던 서러움, 억울함, 그리고 이제서야 인정받는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어머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시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았다, 아가. 우리가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구나. 그때 준호가 우리 곁으로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 준호를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엄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엄마가 키운 너도 이렇게 훌륭하고.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 집은 정말 따뜻한 가족이 됐어요.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집이 된 거죠. 남편도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준호가 이렇게 용기 있는 아이로 자란 건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올바른 마음을 심어줬으니까. 며칠 후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준호가 다니는 학교에서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준호에게 모범상을 주는 거였어요. 시상식 날 온 가족이 학교에 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박준호 학생은 어른들도 하기 어려운 용기 있는 일을 해냈습니다. 정의로운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준호 학생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본보기입니다. 준호가 상을 받을 때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한 일이 정말 좋은 일이었을까? 왜 그런 말을 하니? 그냥 어른들 일에 끼어든 건 아닌가 해서. 저는 준호를 꼭 안고 말했어요. 준호야, 내가 한 일은 정말 훌륭한 일이야.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나쁜 일이 계속됐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거야. 내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로워진 거야. 정말? 정말이야.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내가 해준 일 덕분에 우리 재분소도 살아났고 가족들도 다시 하나가 됐다. 할아버지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시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준호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어른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 혼자서 용기를 냈으니까. 그런 준호를 키운 내 엄마도 정말 훌륭하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기적은 한 빚제분이 망하고 우리 재분소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됐다는 것이었어요. 시집살이 하면서 느꼈던 모든 서러움이 그 순간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 가슴에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 찼어요. 준호는 지금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서 여전히 정의로운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그때의 그 순수한 용기가 지금도 그 아이 안에 살아있거든요.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어떻게 그런 훌륭한 아들을 키웠느냐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믿고 지켜줬을 뿐이에요. 세상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때로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정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속에 있다는 걸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11살 어린 아이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온 세상을 바꿀 수 있었는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작은 용기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우리 준호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네요, 여러분. 방금 전 59세 주부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렸는데 11살 준호의 순수한 용기가 온 가족을, 아니 세상을 바꾼 이야기잖아요. 어른들이 모두 포기했을 때 아이 혼자서 정의를 외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용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부정의한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준호 같은 순수한 정의감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